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미카 언니는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길래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본인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4살 때부터 아팠어요. 4살 때 원인 모를 원형 탈모 증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원형 탈모 증상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그냥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병명이 나왔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인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만 듣고 두피에 이제 바르는 약을 통해서 그때 당시 그냥 탈모 치료제였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그냥 빨리 머리가 나게끔 했는데 머리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이제 놀란 부모님들이 저를 머리를 이제 남자처럼 짧게 잘랐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나름 그때 당시엔 되게 트라우마였던 게 제가 그렇게 예쁘장한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구분이 안 가서 그게 저는 머리를 지금도 계속 짧게 자르지 않는 약간의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거의 한 번도 단발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계속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살 때 이제 원형 탈모를 겪으면서 그때만 왔다가 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이 낳고 정말 너무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고3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트레스성 요인이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인간이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 몸 상태가 그런 스트레스를 컨트롤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이 온 거는 8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그때는 이제 여름에 우리가 보통 피서를 간다고 하면 해수욕장을 가잖아요. 해수욕장을 갔는데 이제 눈 두덩이 부분, 그러니까 쌍꺼풀 지는 그 부분에 하얀색이 아닌 빨갛게 화상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거기가 좀 화상을 입었나 보다 하고서는 이제 돌아와서 빨간색이 가라앉았는데 거기가 하얗게 변한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가 하얗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거기가 하였는데 멜라닌이 없어진 거니까요. 하였는데 다른 부분이 타는데 거기는 멜라닌이 없으니까 빨개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이제 그때 백반증이라는, 백반증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눈 두덩이에 스테로이드제도 맞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레이저 치료, 엑시머 치료도 다 받았지만 굉장히 웃기게 오른쪽 눈덩이에 있던 게 왼쪽 눈두덩이로 가고 또 왼쪽 눈두덩이에 있던 게 오른쪽 눈두덩이를 반복하면서 계속 눈두덩이에 백반증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좋아지지는 않았고, 저는 이제 피부가 워낙 하얘서 잘 타지 않는 체질이고 타도 빨개지기만 하고 잘 검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는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지나고 이제 화장을 할 나이가 되니까, 화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치료를 받는 게 너무 귀찮고, 또 대학생 때는 놀아야 되니까 근데 노느냐고 자꾸 치료를 멀리 하게 되고, 또 화장을 하면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치료를 안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죠. 그리고 저는 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진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졌어요. 제가 아이를 낳은 게 25살이니까 진짜 일찍 아이를 가졌죠. 근데 아이를 가지고 나서 정말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몸에 백반증이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몸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안 보이는 부위지만 저는 알잖아요. 근데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 뭐
엑시머를 치료할 수도 없고 스테로이드제를 맞을 수도 없고 약을 먹을 수도 없고 바를 수도 없으니까 사실은 아이를 낳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고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막 살이 쭉쭉 먹어도 빠지고, 그래서 심장내과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은 없고, 그래서 피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병명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지. 근데 이것도 자가면역의 질환의 일종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아이를 하나만 낳을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생각이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자가면역 질환을 본인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 아이를 또 낳으면 인체는 아이를 외부 물질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누구나 다 깨지는데, 본인은 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이니까 당연히 더 교란이 오므로써 더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루푸스나 또 류마티스라는 다양한 질환이 있는데 그런 거가 올 수 있다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니까 저는 아이를 하나만 낳고 멈추기로 했어요. 또 제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제왕절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자연분만 하려고 하다가 12시간 진통하고 응급으로 아이 심박수가 떨어져서 제왕절개를 한 케이스인데, 제왕절개를 하고 또 제가 켈로이드라는 체질인 걸 알게 된 거죠. 켈로이드도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총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냥 원형탈모는 원형탈모, 백반증은 백반증, 서로 다른 질환으로 판단을 내리고 다른 치료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에 생긴 백반증을 해결하려고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치료가 거의 되지 않고, 갑상선은 어느 정도 이제 나았고, 켈로이드는 어차피 제가 지니고 있는데 수술을 안 하면 드러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몸에 칼을 댄 적이 없어서 제왕절개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알게 된 거니까 제 몸이 수술을 안 하면 켈로이드도 안 나타나는 거고, 원형 탈모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머리를 기르고 살면 되고, 백반증도 남들이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내가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시간이 또 흐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이 2019년 8월이잖아요. 2017년 8월 달에 여름에 또 한 번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보이는 부분, 손, 발, 팔, 다리 그리고 얼굴에까지 백반증이 퍼지게 됐는데요. 머릿속 두피까지 백반증이 보이기 시작해서 저한테는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로 제가 그래서 이사를 왔고요. 제주도로 이사를 오면서 이번에는 꼭 나아야 되겠다. 내가 나아서 정말 자가면역 질환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1년 반을 보냈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가면역 질환 분들에게 그냥 백반증 환자, 원형탈모증 환자 이런 분들이 아닌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 제가 희망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환우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그 수많은 분들께 제 영상이 진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 영상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전반적인 아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제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찍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좋은 영상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